여러분 많이 쉬었어요? 우리가 조적 구조를 해야 되는데요. 이 조적 구조 강의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벽돌 구조 있죠? 이 벽돌 구조 전반에 관한 어떤 내용들을 좀 제가 그림을 그려서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이렇게 이 벽돌 구조 있다고 가정하자고요. 그 다음에 기초가 있는 부분을 표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벽돌 구조에 이러한 철구도 볼을 만들어줘요. 여기 바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볼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볼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 테두리보라고 그래요. 테두리보. 테두리보 밑에는 뭐가 있냐면 벽돌이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기초가 있어요. 이 기초는요, 기초판이 있어요. 기초판이 있고 기초벽이라고 하죠. 기초벽이라 합니다. 이때 이제 이런 기초는 기초 구조는 줄기초가 되어야 돼요. 내력벽 방식이니까 줄기초는 우리 연속 기초라고 하는 겁니다. 연속 기초. 이런 식의 기초 구조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벽돌을 쌓아야겠죠. 벽돌을 쌓는 때 이 사이에 보통 가운데를 비워줘요. 비워주고 벽돌을 쌓게 됩니다. 이제 요 사이가 비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간 쌓기가 된다고 그래요. 공간 쌓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걸 다시 얘기하면 테두리보라고 합니다. 그럼 테두리보를 설치하는 목적이 뭐냐? 그러면 테두리보 설치하는 목적은 사실은 얘가 내력벽이죠. 지금 힘을 받는 내력벽이에요. 내력벽. 근데 사실은 내력벽은 조적 구조란 말이에요. 일체식 구조가 아니에요. 얘는 일체식 구조죠. 그러니까 이 내력벽은 사실은 우리가 힘을 완전히 받는 구조라고 생각하지만 일체식 구조는 아니죠. 그래서 이 테두리를 설치하는 목적이 뭐냐?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분산된 내력벽을 일체식 구조를 통해서 테두리를 통해서 일체화 시켜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내력벽에도 이런 테두리가 적당히 설치가 되지 않으면 균열이 갈 수 있어요. 무슨 균열? 수직균열. 그래서 수직균열을 방지하는 역할도 이 테두리보가 해주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보라는 게 있구나. 테두리보라는 게 있구나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현재 내력벽의 일부인데 내력벽의 일부에 창문을 두겠다 이거야. 창문을 두게 되면 이렇게 인방을 대요. 여기 벽돌을 쌓으면 되겠죠. 벽돌 쌓기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도 벽돌이 있었겠죠. 있는데 얘를 우리가 상인방이라 하고요. 여기 창문이 들어가겠죠. 이 자리에 창문. 여기를 하인방이라 하는데 이 하인방을 또 창대란 얘기를 합니다. 창대라고 하는구나. 창대. 그럼 현재 여기 상인방과 하인방을 잘 보시면 중요한 구조가 돼요. 왜 그러냐? 얘를 우리 앞에서 볼게요. 앞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이 벽면이 있겠죠. 구조체가 있고 벽면이 있어요. 이렇게 간단히 구조되는데 이때 여기서 이런 벽이 있다 그러면 이 벽체에서 이렇게 여기죠. 여기 일부에 창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창문이죠. 유리가 있고요. 유리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내력벽이라는 것은 이 벽 있죠. 상부벽이 이렇게 어디까지 기초까지 하중을 전달해야 되는데 자, 하중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창문이 있으니까 창문이 깨지겠네요. 그리고 뭐가 필요해? 이렇게 좌우로 물려주는 철근구조 구조 같은 게 필요해요. 근데 여기도 있으면 좋겠죠. 그럼 이때 이렇게 요 구조를 우리가 상인방으로 하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요 인방을 만드는 경우는요. 인방을 만들어주는 것은 여러 가지예요. 현장에서 만든 것도 있고 기성 콘크리트 만드는 것도 있는데 현장에서는 보통 여기다 이렇게 철근을 이렇게 집어넣고요. 여기다 우리가 현장에서 만드는 우리가 그 콘크리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올려주기도 하고요. 기성제 그 콘크리트 인방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특수한 그 인방 블록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인방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인방을 할 때는 요 창문보다 밖으로 튀어나와야 되니까 여기 튀어나오는 요 좌우 각각은 최소 20cm 이상. 여기도 튀어나오는 그 길이 왜 그려지만 딱 그 하중을 받으면 전달해 주거든요. 무게를 전달하되니까 한 20cm 이상 이렇게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인방이 있구나.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 벽돌로 만든 뭐 경비지 같은 데 보면은 분명히 이게 위에 인방이 있을 거예요. 인방의 역할은 우리가 이 계급을 보호하기 위해서 창문 위에 있는 이런 하중들을 이렇게 옆에 있는 내력벽 방식으로 옮겨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하인방 부분인데 이 하인방은 창대라고 그래요. 근데 창대를 만들 때는 우리가 벽돌로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벽돌 별로 안 좋아하긴 하지만 벽돌로 만들어주는 경우는 뭐냐면 요걸 조금 더 그러면 이렇게 돼요.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준 거야. 아니면 예를 들어주면 여기 벽돌 구조가 있죠. 그 벽돌 구조였으면 얘를 이렇게 살짝 세워서 눕혀줘요. 이렇게 눕혀주게 되고요. 이 눕혀주는 각도는 수평에 대해서 한 15도 정도 눕혀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다음 여기 이렇게 뭐 벽돌 같은 거 쌓아지고 보강하고 여기다 이렇게 뭐가 들어가 창문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 창대 쌓기라 그래요. 우리 창대 쌓기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창문 부분 아랫부분에 하인방 부분에 벽돌로 쌓을 때 요거를 창대 쌓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자세한 공부는 분명히 우리가 이론 시간에 다시 공부하겠지만 그래도 기초학자 시간에 이런 게 이렇게 이 정도 있다는 걸 눈을 통해서 이해하시면 나중에 기본 수학이 훨씬 쉬워져요. 훨씬. 그 다음에 이제 기초 쌓기라는 거 있어요. 사실 기초 쌓기는 철코트가 좋아요. 근데 때에 따라 이렇게 이 기초를 벽돌로 쌓는 방식이 있어요. 잠깐 설명드릴게요. 기초 쌓기라고 합니다. 기초 쌓기는 뭐냐면 자, 사실 별로 저는 안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현재 이렇게 잡석이 있겠죠, 잡석. 잡석이 있습니다. 잡석을 세워서 촘촘하게 배치해 줍니다. 잡석을.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묵은 콘크리트라든가 또는 철근 콘크리트 기초판이 들어가요. 얘는 보면 잡석 지정이고요. 얘는 기초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벽돌 같은 거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벽돌을 쌓아줘요. 벽돌 뭐냐면